안녕하세요. 주민등록 말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다. 뭐냐? 나의 주민등록 현황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이유 때문에 주민등록 말소가 된답니다. 과거에는 채권자들이 이제 주민등록 말소시킨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그 채무자가 이래저래 빚을 안 갚으려고 이래저래 도망다니다가 그냥 의도적으로 주민등록 말소가 되게 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주민등록 말소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 여러 가지 이제 불편들을 겪게 되는 거죠. 주민등록 말소가 되게 되면 여권 발급 안 되고요. 해외로 못 가는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되고요.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발급이 어려워지고, 대출 등의 다양한 금융권 업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주민등록 말소가 된 상황에서 다시 재등록하려면 신분증 가지고 가서 다시 재등록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주민등록 말소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이유는 뭐냐? 그냥 다른 누군가한테 자신의 삶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해서인 거죠. 채권 주심을 피하겠다라는 의도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빚을 진 뒤 성실하게 빚 갚을 생각 안 하고 책임 안 지고 놔버리고 나 몰라라면 주민등록 말소자가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빚을 방치하면 채권 주심자들이나 금융기관이 빚진 채무자를 상대로 주민등록 말소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러한 것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나 성공학, 투기 이런 것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주민등록 말소자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 말소가 되면 별일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비국민이 되는 거죠.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빚을 질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야반도주하고 빚을 안 갚고 그냥 살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주민등록 말소자의 삶이 자기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무리하게 연끌하거나 비투하거나 코인 투기했다가 빚쟁이로 전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 상당수가 주민등록 말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우리가 저기 시골의 외딴 섬 혹은 아주 깡촌에 있는 김씨, 이씨로 불리는 이름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하루에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 중에서 신분 같은 거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날 와서 그날 일하고 그날 일당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것도 계좌로 입금이 아니고 그냥 봉투에다가 그날 일당을 넣어서 그냥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당수가 주민등록 말소자 아니면 채무를 진 그런 빚쟁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그러한 야반도주한 사람, 실종한 사람, 사라진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주민등록 말소자가 된다, 채무불이행자가 된다, 이런 얘기는 그런 딱지가 붙는다라는 건 사실상 인생이 거의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감당 못할 빚이 있다 보니까 그냥 놔버리는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무서운 얘기죠. 주민등록 말소자가 되면 제대로 된 취업이 안 되죠. 물론 예전하고 비교하면 지금은 주민등록 말소자가 겪게 되는 불이익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등록 말소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엉망이 되는 거죠. 웃기는 게 뭐냐면 빚을 진다 그래서 자살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망하면 아무리 갑질해도 빚을 갚으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되려 고마워하는 아이러니가 생긴답니다. 되려 비참함, 배신감, 자존심 상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악랄한지 주민등록 말소자, 채무불이행자가 되면 안다라는 거죠. 취직도 안 되는 거죠. 현실은 생각보다 매우 잔인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빚내라고 얘기하는 이들,
연끌하라고 하는 펌프질에 걸려들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막장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른 가족을 상대로 사귀시는 경우도 있답니다. 저는 제 친구 중에는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었냐면 자신의 삼촌이 자신의 아버지를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자기 엄마의 남동생이죠. 가족이죠. 그런데 그 삼촌이 자기 아버지 사업체를 다 망가뜨릴 정도로 무려 4억 원의 돈을, 그것도 1990년대 초반에 4억을 들고 날라가지고 가족의 집이 그냥 폭삭 주저앉았다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죠. 피부치들도 이렇게 뒤통수 치고 사기 쳐먹는 게 대한민국인데 남은 오죽하겠냐라는 거죠. 꽤나 충격적인 일들이 인간 세상에는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믿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지킨다라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또한 가족들끼리 저녁에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이것 또한 아주 대단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별거 없잖아. 뭐 별로 특별한 반찬이 아니다 하더라도 가족들끼리 저녁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런저런 얘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중간 이상의 삶을 산다라는 증거 같습니다. 뭐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살아가는 삶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뜬금없이 채무불이행자, 주민등록 말소자 이야기를 하게 됐냐 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얼마 전에 제 유튜브 영상의 댓글에 누가 글을 남겼더라고요. 주민등록 말소의 근거가 뭔가요? 누가 그걸 결정하나요? 동사무소의 말단 공무원이 그런 걸 결정하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댓글이 달려있길래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등록 말소를 동사무소에 있는 말단 직원이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거나 뭐 동사무소 직원에게 그런 큰 권한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소 될 만하니까 되는 거다. 그리고 말소 상태까지 가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들이고 대략 그걸 또 바라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도망가고 나 몰라라 하고 남의 돈을 썼으면서 안 갚으려고 하는 도둑놈 심보를 가진 양아치 그리고 이기적인 놈들이 주민등록 말소자가 되는 경우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불분명한 사람을 절대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뭐 안타까워하거나 연민 같은 거는 가질 필요가 없다. 왜? 그들은 분명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의 사람은 보통의 사람들하고 살아야 됩니다. 비정상적이고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놈들하고 가까이 지냈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가까이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